이걸 리버레이팅 이펙트라고 그래. 해방 효과를 그러는데 네. 내가 목표로 한 계획은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나는 뭔가를 해냈어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방학 때 선행의 최대 목표가 돼야 돼요. 네. 절대로 무리하게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돼요. 선행할 때는. 네. 선행할 때 욕심내기 시작하면 개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볼까? 이게 아니라 방학 때는 조금 공부를 빨리 끝내놓고 쉰다는 느낌이 자꾸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가 딱 지나면은 머리가 경험기억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는 기억에 남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과목만 해야 돼. 한 과목만. 네. 이렇게 꾸준하게 오래 해야 되는 과목을 제외하면은 무조건 오후에는 한 과목만 해준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선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원래 유창군이 생각했던 계획, 방학 때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방학 때 평소랑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네. 방법은 똑같지. 네. 그럼 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학교 수업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럼 진도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일단은 사탐은 네. 한번 그 책 돌리려고 했고, 다음 학기에 볼 걸 미리 본다. 네. 좋아요. 이걸 선행이라고 하거든요. 선행. 네. 미리 이걸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예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선행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방학 때. 네. 좋아요. 그리고 공부법은 평소랑 같다. 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번 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 게 뭐뭐 있죠? 국어, 영어, 네. 사탐, 네. 세계지리랑 네. 그 다음에 세계사요. 네, 세계사. 그 다음에 수학. 일단 이렇게 5개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첫째는 선행의 그 방법. 왜냐하면 선행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선행이라는 거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과정을 미리 선행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미리 공부하는 거 다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완전 똑같은데 오늘 그 선행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하루 일과를 좀 점검을 할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체적인 루틴 어떻게 짜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전체적인 플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유창군이 조금 더 주력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약점 같은 부분들, 아니면 점수를 조금 더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 취약 부분, 이 부분을 좀 보겠어요. 네. 일단은 선행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행을 할 때는요, 완벽하게 돼, 완벽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다음 학기에 나가는 범위가 총 몇 개월 정도 배워요? 2개월 반, 3개월 정도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내가 3주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아니요.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다는 거는 깊이를 의미해요. 깊이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과의 체계가 개념이 나오고, 개념을 가지고 어떤 연결된 명제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뭐 설명이 하나 나올 거고, 이론 같은 게 나올 거고, 그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심화된 응용 문제들이 있고, 이 안에서 또 킬러들이 나오고 이럴 텐데, 네. 그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이 좋아하는 우리 사탐 같은 경우는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미지 문제가 나온다든지 네. 이러는데,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 무슨 킬러나 준킬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나오고 뭐 통계 나오고 이런 문제를 완벽히 풀자가 아니고요. 네. 단계가 보통 지금 봤을 땐 5단계 정도 있었잖아요. 개념부터 해서 문제까지, 그죠? 네. 이 중에 내가 그 어느 단계를 딱 정해가지고 해당 단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완벽의 의미는 뭐냐면요. 할 때 내가 다음 학기에 나갈 파트가 예를 들어 5파트 정도 된다고 칠게요. 단어를 네. 5단어 나간다 그러면은 5단어를 다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죠.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한 단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봐. 1, 2, 3, 4, 5단원이 있어요. 이렇게 5단원이 네. 있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잖아요. 네. 완벽하게 한다면 선행할 때 5개를 5단계 완벽하게나 25개를 모두 완벽하게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네. 하나를 내는 개념만 나는 완벽하게 보겠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유제까지 완벽하게 보겠다. 예제까지 완벽히 보겠다든지 기초 문제까지 완벽하게 보겠다든지, 이 정도의 레벨 설정이 딱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이 이제 지금 봤을 때 세계지리 세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아쉽게 지금 세계지리가 1등급을 못 받았었죠, 지난번에. 네. 맞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공부에 부족했던 점을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학기도 결국에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뭔가 지난번에 못했던 걸 이번에 채워준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모르는데. 네. 그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게 결국에 개념 공부했던 거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풀었는데, 문제를 좀 많이 못 다뤄봐서 내가 2등급을 맞은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번에 뭐만 하면 되냐면 방학 때는 개념이랑 기본 문제 정도까지 보거나, 만약에 빡세다 싶으면 개념까지만 보면 돼요. 네. 절대로 이제 계획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돼요. 선행할 때는. 네. 선행할 때 욕심내기 시작하면 개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볼까? 이게 아니라
방학 때는 조금 공부를 빨리 끝내놓고 쉰다는 느낌이 자꾸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은 만약에 그대로 다음 학기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실 딴 친구들 상당히 많이 놀다 왔어요. 네. 놀다 왔는데 나 혼자 미친 듯이 공부하다 와가지고 이미 한 학기를 다닌 기분을 막 느끼면서 엄청 괴로워지거든요. 공부가. 물론 체력도 좋은 편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적당히 이걸 리버레이팅 이펙트라고 그래. 해방 효과를 그러는데 네. 내가 목표로 한 계획은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나는 뭔가를 해냈어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방학 때 선행의 최대 목표가 돼야 돼요. 네. 절대로 무리하게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레벨 2를 다 끝냈어요. 5단원에. 네. 레벨 2를 한 절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계획 세우냐면은 방학 때 나머지 레벨 2까지 다 해보겠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레벨 1에서 만족을 해라. 네. 만족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유진학 선생님이 운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태어나가지고 막 어깨가 엄청 강해진다든지 허리가 미친 듯이 막 다시 태어난 것처럼 강해지고 안 그렇잖아요. 네. 갈수록 부상이 생기고 사람은 닳거든요. 뇌도 똑같아요. 사고는 쓰면 쓸수록 점차 이제 퇴색돼요. 이렇게 힘들어져요. 물론 사고에 근육은 생기지만은 결국엔 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해진 만큼 나에게 주어진 만큼만 잘하겠다. 이런 네. 생각. 욕심을 절대 내지 말 것.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선행 혹시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다? 일단은 전체 범위를 다 본다. 옆으로 쭉 한번 전 단원을 보는데 레벨을 나눠서 해당 레벨에서 완벽하게 할 것.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세계지리 세계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과목이에요. 제가 유치원 학생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가 한 4개 정도 범주로 나눠져요. 첫째 범주가 뭐냐면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잘하는 과목. 네. 잘하는 과목에서도 특히 잘하는 과목과 조금 덜 잘하는 과목인데 세계 지리가 지금 거의 다 끝까지 올라왔어요. 네. 얘는 문제만 좀 다르고 어려운 문제만 좀 다르고 이번에 서술형은 어떻게 됐어요? 서술형은 세계지리 하나 틀렸어요. 하나스 좋아. 네. 이게 우리 이런 데서 이제 1등급과 2등급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다 맞추려면은 결국에는 폭넓게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리 땡겨서 학교 중에 단위 개념을 미리 할게요. 자,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치원 학생이 지금 그동안 제가 형광펜으로 구조화 독서법 쭉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이거 하고 나서 저한테 매일 이거를 좀 보내주세요. 2개를 보내는데 첫째는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된 개념을 지금까지 이미지 그렸잖아요. 네. 말로 설명하는 연습. 말로 설명하는데 최근에 혹시 공부했던 세계지리 개념 아무거나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지형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세계지리 편서풍 같은 거. 편서풍 배웠죠? 편서풍. 네.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좋아요. 우리 편서풍이 어떤 의미죠?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편서풍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서쪽에서 네. 불어오는 서쪽에서 네. 그 바람인데 네네. 따뜻한 바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편서풍의 원래 사전적 정의는 중위도 고압돼서 적도로 흘러오고 난 나머지 일부는 극을 향해 고위도 지방으로 흘러가는데 이 방향 다시 동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방향 편서풍이 난다. 뭐 이렇게 온대산대를 보는 바는 네. 이런 걸 분명히 교과서에서 본 적은 있을 건데 네. 우리가 머리에 뭔가를 남긴다는 건요. 이 전체 설명을 딸딸딸 외워서 절대 못 남겨요. 네.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떤 걸 가지고 반응해요? 예를 들어 다음 중 편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 편서풍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를 딱 봤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뭔가가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같으면 특정한 유형의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접근법이 떠올라야 되고요. 알고리즘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탐 어떻게 여기서 더 점수를 높이느냐면은 네. 편서풍을 공부했다고 칠게요. 방금처럼. 온대에서 한대로 부는 바람이고 고위도 지방으로 흘러가는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외웠어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유치원 학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이미지로 바꾸고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네. 딱 그 단어에 압축시키는 훈련을 좀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 편서풍이라는 거는 맨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편자라는 게 어디 좀 많이 들어본 느낌이지 않아요? 그 단어에 압축시킨다는 거는 그 주어진 단어 자체를 이용해서 내 설명을 여기다 압축시키는 건데 편애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누구를 편애한다. 기울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편애. 그다음에 서쪽이라는 거는 우리 웨스트 당의 뜻을 알잖아요. 서쪽을 편애하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어디냐면은 서쪽으로 부는 건지 서쪽에서 불어오는 건지만 알면 돼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from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서쪽을 편애한다. 그다음 내가 진짜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from인지 툰지만 외우면 돼요. 편서풍인데 여기서 풍이 이거 좀 그냥 지난번에 우리 웃기게 외우는 거 봤죠? 네. 편서풍이라고 해가지고 F라 해서 from이구나라고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편서풍에서 어떻게 외운다? 할머니 편서풍이라는 거는
서쪽을 편애하는 바람이야. 근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를 편애하는 바람이야. 그래서 서쪽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불어오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네. 연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가 딱 끝나고 그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내가 이번 진도를 다 뺐어요. 세계 네. 지리를. 그러면은 쭉 넘겨보면서 개념 위주로 쭉 보세요. 개념 위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네. 그러면서 그 단어 속에 압축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편자가 편애잖아요. 그죠? 네. 편. 어디 치우쳤다는 뜻이니까 편애. 서쪽에서 편서풍, 편애, 그 다음에 서풍, 그 다음에 from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생략된 말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걸 편애하는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장 잘 된 것과 가장 못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건 쉽게 되는데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이런 건데 고유명사 나오고 이러면 잘 압축이 안 되거든요. 네. 하루에 2개씩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일 잘 된 것과 안 된 거. 네.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서술형이 대비가 돼요. 네. 왜냐면은 서술형에서 조사 묻는 거 봤어요? 에서, 는 이런 거 채우는 거 안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이 명사를 위주로 단어를 위주로 개념을 위주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서술형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 서술형 어떻게 공부한지 기억나시죠? 네. 제가 전체적인 어떤 풀을 한번 보고 객관식까지 보면서 서술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네. 자,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지리보다는 점수가 조금 적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아 이거 객관식에서 네. 살짝 틀렸어요. 객관식 왜 틀렸어요? 이게 그 중국 4대 발명품이 네. 그 수출된 경로 지도에서 보여주면서 네. 이게 무슨 그 4대 발명품인지 말하라 했는데 네. 그 탈라스 그 지역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보고 종이인 줄 알고 체크했다가 아, 화약이어가지고 틀렸어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미지가 나왔을 때 통계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미지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실전 트레이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내가 읽고 출제자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문제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카톡으로 조금 보긴 봤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세계사도 똑같은 공부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네. 뭐 하냐면은 할머니 공부법이란 그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 이미지 만드는 거 자꾸 해주시고요. 네. 저한테 보내는 건 뭐만 하면 된다. 단어 압축한 것만 보내주세요. 네. 아시겠죠? 단어 압축해서 오늘 이거 공부했는데 2가지 이렇다. 쭉 단어 압축해서 딱 그 설명만. 네. 그러니까 편서풍은 서쪽을 편애하는 바람이다. 네. 서쪽 from 이렇게 풍. 자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군이 뭐냐면은 국어예요. 국어. 네. 유창군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중간 정도 되는 게 왜 국어냐면은 국어는 이제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어휘가 늘고 그 다음에 공부법 자체가 지금 사탐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점수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오르고 있고 그래서 얘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얘가 더 중요한 건 얘도 이제 할머니 공부법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전 단계 이미지로 하는 훈련을 여긴 좀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공부한 거를 이미지로 표현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봐 주세요. 근데 네. 이미지 막 화려하게 그릴 필요 없이 우리 옛날에 삼각형 그려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한동안 저한테 자꾸 뭐 강그림도 보내주고 했었듯이 네. 국어는 제가 지난번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공부할 때 단거나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단거나 네. 여기 있는 거 옮겨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네. 아직 익숙하지 않고 두 번째는 문제를 좀 폭넓게 아직 못 따라온 게 컸어요. 지난 우리 기말 때 문제 몇 건 봤어요? 문제집 2권 봤어요. 2권 봤어요. 그걸 좀 몇 번 정도 봤나요? 한 권마다? 한 권당 한 번 정도 봤어요. 좋아요. 이게 소화가 부족되는 건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유창생 그래서 얘는 지금 그 방식 그대로 나가주는데 얘는 단거나 한 걸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단거나 한 거. 네. 단거나 한 걸 보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영어는 영어가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네. 원래 여기 좀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좀 페인이 뭐였어요? 영어는 모르는 단어 좀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단어인가요? 네. 외부 지문이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왔구나. 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내가 복습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한 70-80%는 아나요? 어느 정도 내가 성취도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한 70% 정도는 70% 할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조금 외부 지문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소스를? 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분석을 하죠. 이거는 이번 방학 동안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네. 학교 교재 있죠. 학교 네. 교재를 미리 봐서 학교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좀 외부 지문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많이 다루는 식으로 할게요. 네.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Comprehensible Input. 우리가 독해 지문을 중심으로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다음 지금 이거는 하고 있나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독해 쭉 필사하고 두 줄 띄우고 밑에다가 이렇게 문법이나 그런 거 적는 거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요거를 그러면은 하면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네. 보내주시고 이것도 저한테 과제 보내주시고. 그다음 우리 마지막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고. 네. 그다음 수능에서 3등급을 맞으려면 중학교 수학을 완벽하게 하고 고등학교를 조금만 더 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 2학기 때는 초등학교 수학을 끝내고 중학교 수학에 좀 들어가서 한 1학년 정도 끝내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학년 정도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기하, 도형 이런 것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상반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중학교 수학을 좀 마스터할 수 있는 걸로 네. 하고 2학기 때 고등학교 수학을 좀 따라잡으면서 수능 3등급을 목표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속성으로 하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전 수학은 따로 더 저한테 뭐 보내주고 할 건 없어요. 초등학교 과정 그냥 딱 밟아주고 지금 그 다음에 구몬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산. 네. 좋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하루 일과랑 플랜을 한번 전체를 짜볼게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전체 이제 계획을 짤 때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해야 돼요. 네. 한 과목을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게 있어야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수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영어라든지. 왜냐면은 영어의 지문을 읽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 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 수학이 오랫동안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전 시간을 다 써가지고 일단 구몬 계산을 이제 계속 해야 되고 네. 계산도 이제 할수록 느니까 구몬 계산, 영어 지문 읽기 네. 두 가지만 오전에 쭉 해주세요. 네. 한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전날에 공부했던 모든 과목을 꺼내서 맨 앞에 전체 목차를 보면서 빨리 머릿속으로 좀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뭐가 되냐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 전체 복습이에요. 무조건 전체 복습. 그 다음에 네.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구몬이랑 그 다음에 영어, 독해, 그 다음에 수학. 요거 세 가지를 오전 시간을 좀 많이 써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공부 끝나면 무슨 습관이 있어야 되면 10분 정도 복습을 꼭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내가 공부한 거 이번 시간 이거구나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점심을 먹게 되겠죠. 네.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공부하지 말고 반드시 30분을 쉬세요. 네. 왜 30분 쉬어야 되냐면 피가 배로 가야 내가 이게 소화를 시키고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분산시키면 소화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요. 네. 딱 쉬었다가 하시고 그다음 오후부터는 뭐 하냐면은 한 기간 동안 한 과목만 파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계사, 세계 지지처럼 잘하는 과목을 먼저 해도 되고 네. 그다음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한 국어, 문학을 먼저 해도 돼요. 네. 어떤 걸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 지리를 가장 잘하니까 얘를 1번으로 해주고 네. 그다음 세계사 2번, 국어 3번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눠가지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때는 이 과목을 3회독 할 수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그건 불가능하고 네. 2회독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과목을 합쳐서 2주 동안 얘를 한번 보고 그러면 2주면은 지금 실제 공부할 수 있는 건 12일이잖아요. 네. 이거를 3으로 나누면 4일 정도잖아요. 한 과목당 네. 공부할 수 있는 게 그죠. 그러니까 4일에 한 번 세계 지리 다음 학기 전체 개념 보기, 세계사 전체 보기, 국어 문학 전체 단권하기 네.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일주일을 또 이틀로 나누면 6일이잖아요. 그죠? 네.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세계사, 세계지리, 국어를 총 복습하는 걸로 이 정도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3주 네. 정도 기간 동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구몬,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산이랑 영어, 독해랑 수학은 계속해서 그냥 하는 거고 네.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세계사, 세계지리, 국어, 다시 세계사, 세계지리, 국어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가 딱 지나면은 머리가 경험기억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는 기억에 남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과목만 해야 돼. 한 과목만. 네. 이렇게 꾸준하게 오래 해야 되는 과목을 제외하면은 무조건 오후에는 한 과목만 해준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전체 총복습을 해줘야 돼요. 전체 총복습.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빼두세요. 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 뭐 계산부터 영어, 독해랑 수학이랑 그다음에 세계사, 뭐 내진 세계지리, 국어 한 과목씩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내가 이제 아까 공부 끝나자마자 10분 동안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네. 그 중에 공부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있어요. 네. 그 시간에 앉아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내 머리를 믿고 나중에 밤에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접근해 주세요. 전체적인 어떤 느낌 알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방학 때 해야 될 것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 선행에서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완벽이라는 거는 레벨을 나눠서 해당 레벨만 완벽하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 레벨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실제 학기가 시작했을 때는 2레벨, 3레벨이나 4레벨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네. 선행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과를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나눠가지고 내가 이제 좀 수준을 더 높일 건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건지 좀 정해서 네. 꾸준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게 영어 수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비문학은 안 하니까 네. 영어 수학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체 복습, 그 다음에 꾸준한 과목, 그 다음에 10분 복습, 점심 먹고 30분 쉬었다가 이제 세계사, 세계지리, 국어 중에 하나를 한 기간 동안 올인해서 4일 동안 보고 다른 과목 넘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2번 보고, 이 과목들 끝날 때마다 10분 복습한 후에 자기 전에 뭐 한다? 전체 총 복습을 또 해준다. 네. 이런 느낌. 그럼 주말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한 거 정리하고. 정리하고. 좋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할 게 너무 많고 네. 이때 뭐 하냐면은 내가 하루 오늘 밤에 고민했는데 잘 시간이 됐는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얘를 주말로 미루세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거 하고 바로 쉬어야 돼요. 네. 리버레이팅 이펙트를 아까 말씀드린 해방 효과라는 걸 사람이 누려야 여기서도 부채가면서 해방되면서 나는 뭔가 성취감을 느껴요. 공부를 잘하고 있다. 사실 유치원 학생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좋아진 게 성적이 올라간 게 가장 크겠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무리하게 계획을 잘 안 짜거든요. 네. 막 학원 뭐를 몇 개를 다니고 뭘 하고 뭐를 복습하고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딱 그 필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점수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잘 잡히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